12화 잘 보셨나요? 메다리기가 광화문집의 열쇠를 갖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네요. 저는 데뷔를 통해 왕이 알게 될 거라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영의정 김봉인의 실체를 밝히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드디어 광화문집이 왕의 손에 들어오면서 팔척계의 깊은 원한이 무엇인지 밝혀지려 하고 있는데요. 비비를 잃은 강철이의 슬픔, 영의정 김봉인의 파멸, 그저 미움의 대상이었던 인간으로부터 위로받는 강철이의 변화, 그리고 윤갑의 영혼까지 눈 깜짝할 사이에 12화가 끝나버렸습니다. 지금부터 12화를 돌아보고 13화 예고 분석을 통해 팔척기의 원한의 시작은 무엇인지, 윤갑의 영혼을 통해 팔척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가섭스님은 과연 팔척기로부터 원자를 지켜낼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놓치면 후회하실 내용들이 많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강철이가 비비를 잃고 물속에서 했던 말이 비비의 죽음을 더 먹먹하게 했는데요. 사람은 죽어 홀령이라도 남지만 신적인 존재인 이무기는 그저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던 것처럼 완전히 소멸된다는 말이었습니다. 강철이에게 비비의 소멸은 심장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공허하고 허탈했을 텐데요. 익숙하지 않은 감정이었기에 왜 그런지도 모른 채 서글피 우는 강철이의 눈물은 제 마음도 절절하게 하더라고요. 한편 여리는 풍산의 뒷배가 영의정 김봉인이라는 걸 왕에게 알렸으나 태자 시절부터 가장 힘든 순간 함께 슬퍼하고 위로해줬던 외조부의 실체를 믿고 싶지도 인정할 수도 없었던 그는 괴로워합니다. 그때 데뷔를 통해 영의정의 계략을 듣고 뒤이어 내금이 군관인 서재일의 보고를 받으며 외조부의 실체를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죠. 결국 모든 것이 들통난 영의정은 마치 스스로가 왕의 위에 있다는 듯이 비열한 얼굴로 자기를 잡지 못한다 말하며 분노한 왕을 비웃습니다. 하지만 자만했던 영의정은 본인의 입으로 또 본인이 이용했다 생각한 이들에 의해 파멸을 맞고 맙니다. 그 사이 강철이는 그 좋아하던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며 슬픔에 잠겨있고 여리를 따라 궁에도 가지 않았죠. 이를 안타까워하던 상선이 강철이에게 전달해주라며 특별히 부탁해 만들었다는 유과를 여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윤갑의 어머니도 영 힘을 못 내는 강철이가 걱정되어 잔치집에서 일하고 받았다며 부엌으로 몰래 불러 계란을 손에 꼭 쥐어주죠. 이때 강철이의 표정은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받은 조금은 편안해진 표정이었습니다. 인간을 끔찍히 증오하던 악신 이무기 강철이는 사랑하게 된 여리뿐만 아니라 왕과 상선 그리고 윤갑의 어머니까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 조금씩 정화되어 가고 있는 듯합니다. 김봉인의 일이 일단락되며 왕과 여리 그리고 강철이는 용담골로 출발합니다. 용담골은 여리와 윤갑의 고향인가 동시에 강철이가 승천을 실패한 곳이고 팔척기가 태어난 곳이죠. 그곳에서 최현우의 딸 최인선의 몸에 다시 빙의한 외다리기를 봉인하는 과정에서 최현우의 민낯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최현우가 그토록 숨기고자 했던 광화문집을 찾게 됩니다. 광화문집에는 연종대왕과 무관, 즉 팔척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한편 도성에 있는 팔척기는 왕이 풍산의 신당으로 찾아와 절대 지지 않겠다 절규하던 말을 곱씹습니다. 그리고 무슨 생각인지 윤갑의 영혼을 끄집어내는데요. 13화 예고에서 왕은 광화문집을 보게 되고 이 책의 내용이 전부 사실이냐며 비통해합니다. 강철이는 그런 왕에게 그때 이곳은 그야말로 지옥도였다며 팔척기는 100년 전 용담골 사람들의 원한이 뒤엉켜 있었던 거라고 말합니다. 그간의 줄거리를 종합해보면 광화문집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00년 전 오랑캐의 침략으로 백성들의 삶의 터전은 쑥대밭이 되었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람들은 힘없이 죽임을 당했죠. 용담골도 전쟁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12화에서 연종대왕은 용담골로 피난을 왔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왕은 용담골에 도착했으나 그 와중 왕손을 잃어버리게 되고 무관은 왕의 명에 따라 왕손을 찾으러 나섭니다. 그리고 마침내 속삭이에 감싸져 있는 왕손을 찾아내게 되죠. 하지만 무관이 아기를 안아들던 순간 아기는 승천하는 용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 용이 되려 했던 이무기는 결국 용이 되지 못하고 땅으로 떨어졌는데요. 용담골은 말 그대로 용이 사는 골짜기로 용의 기운이 깃든 신령스러운 장소를 상징합니다. 업덕이 바닷가에서 제를 지낸 곳도 용왕신의 화를 풀고자 했던 것인데요. 이화에서 계속되는 가뭄과 홍수 그리고 벌레떼 등으로 인해 피폐해진 마을 사람들은 강철이를 불러들였다며 괜한 화풀이로 어린 여리를 때리는데 그때 윤갑이 여리의 편을 들어줬었죠. 지금도 그렇지만 100년 전에도 마을 사람들은 용왕신이 있다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승천하는 용을 보았다는 사실을 알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재앙이 올 거라 두려워합니다. 이때 무관은 왕손을 왕에게 데려가고 왕손이 용이 승천하던 모습을 보았다 말하죠. 그렇지 않아도 전쟁으로 인해 나라가 불안정한 시기에 왕손마저 신의 노염을 샀다 소문이 나면 왕권마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왕은 마을 사람들의 입막음을 하고자 마을에 불을 질러 마을 사람들 모두를 죽이게 됩니다. 이는 전쟁으로 인한 피해로 위장해 증거를 남기지 않고자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무관은 왕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에 왕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무관까지도 함께 죽입니다. 팔척기는 마을 사람들의 억울함을 모두 끌어안고 태어난 원한기였던 거죠. 이때 왕을 호정하던 최연우의 고조부인 최계상은 왕권을 지키기 위해 이를 동조하죠. 하지만 최계상은 죽은 이들에 대한 죄책감을 갖고 있었고 후대에서라도 이 사실을 알고 바로잡기를 바라며 광화문집에 그 기록을 남깁니다. 최연우는 이 사실을 알았지만 고조부인 최계상이 왕의 잘못을 묵인하면서 공을 인정받아 명문가로 자리잡게 되었기에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가문의 명예는 끝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광화문집을 태우려 할 때 고조부에게 죄송하다 읊조렸던 게 아닐까요? 최계상은 후대가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길 바랐으니까요. 한편 팔척기는 왕이 궁을 떠나 있는 이때 원자를 노리는데요. 팔척기가 비비의 야광주를 흡수해 더 강한 악계가 되었으나 원자에게 열의가 건네준 경기석도 있었고 가섭스님이 옆에 지키고 있었죠. 원자의 초소에는 화재나 재앙을 막는 해태상을 동서남북에 배치해 놓기도 했습니다. 또한 가섭스님의 스승인 노스님은 치매노인처럼 보이나 신령한 기운을 지닌 승려인데요. 이번에 팔척기로부터 원자를 지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12화 마지막 장면에서 팔척기가 윤갑의 영혼을 풀어줬는데요. 직접적으로 왕에게 접근할 수 없었던 팔척기는 왕이 제일 아끼던 윤갑을 이용하려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풍사는 어린아이를 굶겨 죽여 귀신을 부리는 주술을 하던 연매였었죠. 그리고 수살기를 악기로 만들었던 전적도 있었습니다. 풍사는 윤갑이 원한에 가득 차길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팔척기는 현재 경기석 때문에 왕에게 가까이 갈 수 없었죠. 그래서 윤갑의 몸에 있는 강철이가 빠져나온다면 윤갑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그를 신뢰하던 왕의 곁에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한편 팔척기로부터 풀려난 윤갑은 집으로 돌아가 보지만 그곳에는 이미 그가 있을 자리는 없었죠. 자신의 몸은 강철이가 자리 잡고 있었고 어머니는 자신의 몸에 빙의한 강철이가 아들이라 생각하고 있었죠. 강철이를 그렇게 싫어하던 열이마저 강철이와 잘 지내고 있는 것을 보며 모두 빼앗겼다 생각합니다. 그는 풍산의 의도에 따라 이 모든 일이 과거 왕가의 잘못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생각하며 왕을 향한 원한을 쌓아갑니다. 풍산은 예조판서 안석주를 이용해 강철이를 열이 곁에서 떼어놓고 윤갑에게는 몸을 다시 되찾아 주겠다 약조합니다. 그리고 비비에게 했던 것처럼 거짓말로 윤갑을 이용해 열이를 납치하게 되는데요. 열이가 위험에 처한 걸 알게 된 강철이는 다급해진 마음에 함정에 빠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번엔 팔척기의 뜻대로 윤갑이 움직여주지 않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왕이 생각하는 윤갑은 둘도 없는 충신이었죠. 그의 충심은 열이를 속여 원자를 구하고자 했었을 정도였으니까요. 또한 왕도 윤갑을 아끼는 마음이 각별했는데요. 윤갑의 죽음을 아무도 모른다 생각하여 서고의 윤갑이 사용하던 붓을 놓아두고 그의 명복을 빌어준 유일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윤갑은 그런 왕의 진심을 알게 되며 원한은 풀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윤갑이 부활한 이유를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하나는 윤갑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그의 영혼이 팔척기에게 잡아먹히면서 본인의 죽음을 받아들일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죠. 윤갑은 팔척기에게 풀려나고 1년의 일들을 겪으며 죽음을 받아들이고 편안한 마음으로 삼도천을 건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는 강철이와 열이의 해피엔딩을 위한 의도를 담고 있는 듯합니다. 10화에서 열이는 강철이에게 윤갑을 구하면 네가 몸을 돌려줘야 하지만 열심히 너를 섬길 거라 말했는데요. 마지막 화에서 열이와 강철이가 팔척기를 무사히 천도한 그때 윤갑의 영혼이 풀려난다면 혼란한 윤갑의 영혼은 본인의 육신을 되찾고자 할 것이고 열이 또한 그것이 순리라 생각하겠죠. 그래서 지금 윤갑을 부활시켜 강철이가 몸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13화 저희 뇌피셜 예고 분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예상도 남겨주세요. 앞으로 4화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드디어 13화에서 모든 비밀이 드러날 듯합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꼭 본방사수 아시죠? 그럼 저는 다음 예고편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